나왔다네 나왔다네 드디어 나왔다네. 안녕하세요. 아워드로잉 서연이에요. 제가 하비폴과 같이 유아 키트를 출시했습니다. 유아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료들로만 꼭꼭 담아서 알차게 구성해봤어요. 물감이랑 캔버스는 기본, 4가지 사이즈의 유화붓과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펜브러쉬, 페인팅 나이프까지, 소분된 페인팅 오일과 브러쉬 세척액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종이 팔레트도 이렇게 2장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 팔레트는 만져봤을 때 매끈매끈한 쪽이 앞이에요. 이쪽에다 물감을 개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성품 나름 야무지죠? 캔버스가 소형 캔버스라 저는 한 번에 이 사이즈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총 4장에 B5 정도 사이즈 되는 종이 팔레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유화 물감은 르프랑에서 나온 12가지 색 20ml짜리 세트를 구성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컬러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무난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새 물감 개봉은 빠르고 씩씩하게 팍팍팍! 유화붓은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4개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붓 뒤쪽으로 톡톡 까주시면 됩니다. 낱개로 개별 포장되어 있거든요. 블렌딩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펜브러쉬도 들어있고요. 물감을 개거나 떠서 사용할 때 쓰는 나이프도 들어있어요. 처음에 붓을 딱 열어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붓 모가 망가지지 말라고 풀이 묻어있는 거니까 젖은 행주나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유화는 밝음을 화이트로 조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레트에 흰색부터 짜주시는 게 좋아요. 유화는 굳으면 다시 풀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만 짜서 사용하시고요. 색칠하다 부족하면 추가로 더 짜서 사용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연습용으로 티타늄 화이트, 프리머리 블루, 라이트 그린, 레몬 옐로우, 프리머리 옐로우, 프리머리 레드 컬러를 짜봤는데요. 처음에 물감에 오일이 흘러나오는 건 정상적인 거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물감과 다시 잘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키친타월이나 페이퍼 타월을 준비해주세요. 키트에 구성되어 있는 조그미한 연습용 캔버스입니다. 유화 물감의 컬러를 조색할 때는 먼저 붓에 아무것도 묻히지 말고 원하는 색을 찍어서 팔레트에서 천천히 섞어주신 뒤에 페인팅 오일을 소량씩 붓에 묻혀서 농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뻑뻑하게 느껴지게 색이 섞일 거예요. 열어놓은 페인팅 오일 통이 엎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붓에 오일을 조금씩 묻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컬러에 이런 식으로 농도를 맞춰주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상온에서 녹인 버터 같은 질감이 만들어질 거예요. 연습용 캔버스에 내가 만든 컬러랑 농도를 테스트하면서 색칠을 시작해보세요. 원하는 컬러보다 조금 진하다 싶으면 화이트를, 조금 밝다 싶으면 원색을 조금 더 섞어가면서 필요한 색의 느낌을 찾으면 되는데 붓질을 했을 때 캔버스에 구멍이 숑숑 보인다면 페인팅 오일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저는 티타늄 화이트랑 프리머리 블루를 섞어서 일단 하늘색 같은 느낌의 컬러를 위쪽에 한번 칠해봤어요. 컬러를 한번 만든다고 한꺼번에 다 칠하는 게 아니라 붓이 머금을 수 있는 컬러의 양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계속 컬러를 추가로 만들어가면서 색을 칠해주시는 거예요. 색을 바꿔서 다음 컬러를 들어갈 때는 붓도 바꿔서 칠해줍니다. 유화는 수채화붓처럼 바로바로 씻어가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붓을 색상별로 나눠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라이트 그린에 레몬 옐로우 컬러를 섞어서 만든 연한 연두빛을 하늘색 밑에 칠해주는데요. 경계 부분을 이렇게 붓으로 살살 쓰다듬듯이 칠해주면
조금 부드럽게 블렌딩 되면서 색을 칠할 수 있어요. 원색을 조금씩 더 섞어서 약간의 그라데이션도 만들어 보세요. 팔레트에 조금 진한 녹색인 셉그린 컬러를 추가했어요. 지금 이 셉그린 컬러는 같은 초록색 계열의 색이니까 아까 사용했던 연두색 붓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위쪽보다 조금 진한 녹색을 만들어주고 아래쪽에 다시 칠해줍니다. 이렇게 캔버스가 뭔가 슝슝 구멍이 뚫린다 하면은 오일과 물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이 좀 나 보일 때는 물감하고 오일을 조금 더 섞어가지고 부드럽게 펴서 발라주시면 되세요. 연두색과 녹색이 이어지는 경계 부분에서는 다시 레몬 옐로우 컬러를 조금 섞어서 두 색 사이에 중간색 정도의 느낌으로 둘 사이를 연결해 줄게요. 이게 그라데이션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이 부채꼴 모양의 펜브러쉬. 이 펜브러쉬는 색을 칠하는 용도보다 이미 칠해져 있는 색상의 경계들을 더 부드럽게 블렌딩해주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펜브러쉬는 칠한다는 느낌보다 깨지기 쉬운 도자기 위의 먼지를 살살살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물감을 펴주세요. 그럼 이렇게 붓 끝쪽에만 물감이 살짝 묻을 거예요. 그럼 아까 준비해둔 페이퍼 타월에 물감을 닦아내고 펜브러쉬는 최대한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블렌딩할 때 붓의 결이 보이지 않고 매끈하게 표현돼요. 이제 페인팅 나이프를 사용해서 물감의 질감이 느껴지도록 올려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컬러를 덜어와서 나이프 뒷면에 크림치즈 바르듯이 도톰하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캔버스에 물감의 두께감이 유지되면서 발릴 수 있도록 올려보세요. 정말 우리 토스트 먹을 때 위에 크림치즈 얹는 그 느낌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프 끝을 살짝 동글동글하게 굴리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 일자로 샥샥 내리면 각진 모양이 만들어져요. 나이프를 잘 활용해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요. 이 정도 두께감으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캔버스에 올리는 거를 연습해 보세요. 밑에 칠한 바탕색의 컬러가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색이 묻어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럼 페이퍼 타월에 다시 한번 나이프를 닦아주고 이렇게 새롭게 물감을 묻혀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톡톡톡 얹어주듯이 올리면 방금 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질감이 표현됩니다. 저는 나뭇잎이나 꽃밭 같은 느낌을 줄 때 많이 사용해요. 마르기 전에 다른 컬러를 한 번 더 위에 올려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색상이 섞이듯 표현하는 방법도 색다른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연습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연습 때 사용한 종이 팔레트는 깨알같이 다시 활용해 볼게요. 부족한 물감만 추가해 주세요. 울트라마린 컬러도 추가로 짜주었습니다. 물감을 한꺼번에 좀 많이 만들 때는 이렇게 나이프를 사용해서 색을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이프로 색상을 만든 뒤에 붓에 오일을 추가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물감의 농도는 캔버스에 발랐을 때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캔버스가 비치지 않고 동시에 구멍이 송송 나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농도로 캔버스에 칠해가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하늘의 면적은 이 정도.
캔버스 반보다 조금 더 안 되게 칠해 볼게요. 한 3분의 1 정도? 유화는 빠르게 마르지 않아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니까 마음 편하게 슥슥 칠해 볼게요. 붓을 이용해서 색칠을 할 때는 펜처럼 붓 끝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붓 양옆을 충분히 활용해 주세요. 영상의 전체적인 길이 때문에 배속을 넣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진행이 빠르다 싶다면 재생 속도를 약간 늦춰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하늘의 외곽 쪽에 블루 컬러를 좀 더 섞어서 약간 더 진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색상의 차이를 좀 주었어요. 물감과 오일을 팔레트에서 충분히 개어준 후에 캔버스에서 부드럽게 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완전히 붓자국이 자연스럽게 펼쳐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펜브러쉬로 블렌딩도 해줄 거고요. 나이프로 구름도 올릴 거거든요. 지금은 붓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 정도의 느낌까지만. 우리 아까 작은 캔버스 연습할 때 썼던 펜브러쉬 기억하시죠? 걔를 살살살살 물감을 칠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물감 표면층을 아주 부드럽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경계를 풀어주세요. 이번엔 붓을 바꿔서 녹색 들판을 칠해볼게요. 셉그린 컬러에 라이트 그린 살짝 섞어서 중간 정도 녹색으로 먼저 칠해줄게요. 넓은 면적을 칠할 때는 물감을 좀 더 자주 만들어야지 부족하지 않게 칠해질 수 있어요. 밑에 쪽으로 내려올수록 옐로우 톤을 살짝 섞어서 약간 밝은 녹색으로 칠해줄게요. 하늘과 경계선을 완전 딱 붙여서 칠하지 않고 약간 비탈길 느낌으로 비워놓고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색칠할 때 캔버스에 자꾸 구멍이 송송 난다면 물감과 오일 더 추가해주기. 만들어진 녹색 컬러에 레몬 옐로우 컬러를 조금 더 섞어서 한 단계 더 밝은 녹색을 만들어 줄게요. 붓질의 방향은 살짝 사선 방향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느낌 생각하면서 칠해주세요. 한 단계 더 밝음을 주고 싶을 땐 화이트를 살짝 섞어주세요. 위에 칠했던 컬러랑 자연스럽게 풀어가면서 연결해줍니다. 조금씩 들판의 느낌이 나오죠? 한 가지 컬러로 쭉 밀어서 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붓 터치감과 색감의 변화를 주면서 칠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제일 작은 사이즈의 붓을 이용해서 풀숲에 살짝 드리워진 오솔길 느낌을 그릴 건데요. 아까 칠한 풀밭의 경계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동산을 위해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하나,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둘, 더 작게 셋,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서 칠해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진한 녹색인 새그린에 보색 계열인 레드 컬러를 조금 섞으면 더 어둡고 딥한 느낌의 진녹색 컬러가 만들어져요. 그 컬러를 이용해서 비워놨던 부분을 채워줄게요. 경계를 너무 딱 잘라서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옆에 색상이 함께 풀리게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사용한 붓은 다음 진행을 위해서 페이퍼 타월에 이렇게 꾹 눌러서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연두색 컬러에 레드랑 옐로우를 살짝 섞어서 조금은 따뜻한 느낌의 묵직한 연두색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칠해놨던 초볼 위에 다시 한번 색상 톤을 올려줄게요. 이 부분에서는 속도를 조금 늦춰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밝은 톤과 어두운 톤 사이의 중간 톤을 연결해 준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판 위로 멀리 보이는 나무를 그려줄 건데 먼저 나무의 위치부터 설정해 줄게요.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조금씩 떨어져서 멀리 보이는 숲풀도 잡아주고요. 제일 큰 나무가 될 기둥도 세워줍니다. 나무의 표현은 붓에 물감을 듬뿍 얹어서 톡톡 찍어가면서 물감의 질감이 보이도록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기둥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얹어주세요. 붓 끝쪽에 이 정도는 물감이 있어야지 부피감 있게 질감이 표현됩니다. 나무 가운데 쪽은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섞어서 마찬가지로 톡톡톡톡.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높고 큰 나무도 마찬가지. 물감을 붓 끝에 묻혀서 톡톡톡톡 얹어주듯이 나무의 모양은 아래쪽이 넓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져야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뒤쪽으로 보이는 숲풀도 살짝살짝 콕콕콕 찍어줄게요. 한 가지 색으로만 단순하게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운데에 살짝 밝은 컬러를 같이 넣어주는 것이 입체감이 생기면서 그림이 훨씬 더 풍부해 보여요.
이제 아래쪽 풀밭도 질감을 주면서 그림을 만들어 가 볼게요. 진한 녹색 컬러로 어두운 부분부터 선명하게 질감을 잡아줄게요. 초벌칠한 색을 따라서 질감을 톡톡톡톡. 들판의 경계선에 녹색을 살짝 찍어서 멀리 보이는 숲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줘볼게요. 나무 아래쪽 그림자 살짝. 찍어 놓은 부분의 경계를 조금만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우리가 사용했던 연두색 컬러에 옐로우 컬러를 조금 더 섞어서 마찬가지로 질감을 올려줄 건데, 어두운 경계 아래쪽으로 질감을 톡톡톡톡 찍어주고 그 밑으로는 다시 붓을 이용해서 살짝 풀어줄게요. 물감을 찍어주고 풀어주고 찍어주고 풀어주고 같은 방법을 조금씩 반복하면서 그림의 밀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페인팅 나이프를 사용해서 꽃을 만들어 볼 건데요. 기본 레드 컬러 듬뿍, 레몬 옐로우 컬러도 듬뿍 해가지고 아주 밝고 선명한 다홍빛 컬러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나이프 뒤쪽에 물감을 잔뜩 얹어서 우리 작은 캔버스에 연습했던 것처럼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물감의 양은 내가 얼마든지 조절하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꽃이 좀 더 뭉쳐져 있는 부분에 물감을 많이, 약간 펼쳐진 듯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물감을 적게 해서 찍어주시면 되세요. 나이프를 사용해서 꽃밭을 만들어 주실 때는 나이프 끝쪽이 캔버스에 닿도록 찍어주세요. 나이프의 옆 라인이 많이 닿으면 콕콕콕 찍히는 느낌이 아니라 길게 선이 찍히는 느낌이 만들어져서 조금은 어색한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사이사이 약간의 여백을 남겨주면서 찍어주셔야지 더 자연스러운 꽃밭의 느낌이 표현이 됩니다. 페이퍼 타월에 나이프로 한번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이번엔 옐로우 컬러를 레드 컬러 위에 살짝 추가로 좀 더 올려줄게요. 아래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니까 가볍게만 찍어서 올려주세요. 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이제 아까 사용했던 제일 작은 붓을 이용해서 꽃대를 한 번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살짝 세우듯이 꽃들의 줄기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세요. 붓을 꾹꾹 눌러서 칠하는 게 아니라 캔버스 위로 가볍게 붓끝을 날리면서 그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등장한 펜 브러쉬로 경계를 살살살 풀어주는데요.
이번에 풀어주실 때는 꽃대를 그림 방향에 맞춰서 풀어줄게요. 아래쪽도 자연스럽게 컬러감 연결해 줄게요. 어두운 컬러 사이사이에 밝은 컬러를 넣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마지막으로 티타늄 화이트를 사용해서 구름을 만들어 줄 건데요. 페인팅 나이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왔어요. 그리고 물감을 듬뿍 묻힌 뒤에 우리 처음에 연습했던 토스트 위에 크림치즈 바르기 기억나시죠? 동글동글 구름을 만들어 줍니다. 구름은 딱히 정해진 형태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만큼 그려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따라! 화이트를 포함해서 7가지 컬러로 유럽의 어느 여름 풍경 같은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옆면을 그림과 비슷한 컬러로 채워주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져 보여요. 꼼꼼하게 모서리를 다 채워주세요. 그럼 이렇게 진짜 완성!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재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화 재료는 그때그때 정리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물감은 꼭 닫아서 다시 상자에 넣어 주시고요. 사용했던 붓과 나이프를 깨끗하게 세척해 줄 건데요. 페인팅 나이프는 물티슈로 한 번만 닦아주시면 되시고 사용했던 붓은 페이퍼 타월에 최대한 깨끗하게 문질러 주세요. 물감이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세척하면 너무 오랫동안 씻어야 되거든요. 이제 키트에 들어있던 브러쉬 클리너를 사용할게요. 뚜껑을 열어주시고 클리너에게 붓이 완전히 잠기게 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붓에 잔여 물감이 남지 않았는지 페이퍼 타월에 닦아가면서 이 과정을 반복해주세요. 유화 같은 경우는 그림이 끝나고 바로바로 붓을 세척하지 않으면 붓이 굳어서 영영 못 쓰게 될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꼭꼭꼭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붓을 세척해 주셔야 해요. 붓모와 붓대의 기름기를 페이퍼 타월에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되시는데 나는 좀 더 깨끗하게 붓을 세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에서 주방용 퐁퐁이로 붓모를 한 번씩 빨아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송보송해지면 붓 세척은 끝! 사용했던 종이 팔레트는 이렇게 야무지게 말아서 쓰레기통으로 쇽 넣으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유화 재료를 가지고 기본적인 테크닉과 간단한 풍경 그리기를 해보았는데요. 더보기를 활용해서 따라 그릴 수 있는 다른 영상도 함께 링크해 놨으니까 이번 영상으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면 제 영상 속 다른 그림도 한번 찾아서 도전해보세요. 영상 속의 재료가 조금씩 달라도 그리는 방식은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조금만 활용하면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과 키트가 유화를 배워보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될지 막막했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아워드로잉 서연이었습니다.